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외교장 간에 합의한 10억엔, 97억 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대해 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가능한 빨리 철거해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28일 개최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회담을 앞두고 열린 양국 간의 막판 교섭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일본이 10억엔을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소녀상을 옮기는 것이 일본 정부가 재단에 돈을 내는 전제라는 한국이 내밀하게 확인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소녀상 철거 이전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은 같은 날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놓고 연일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간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 소녀상 옮기는 것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전제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해 합의사항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며 부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이번의 합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 발표한 장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비밀로 약속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군, 중국과 더불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하는 것을 보류하게 했다는 일부 보도에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부인했습니다. 미 중서부를 강타한 대홍수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많은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연말 중서부와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이미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미주리와 일리노이주는 역대급 홍수로 설상가상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9일 AP통신과 M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웨스트 엘턴시는 홍수 위기에 주민들에게 당장 집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북쪽으로 32km가 떨어진 웨스트 엘턴시를 흐르는 미시시피강의 홍수 경계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강물 수위는 28일까지만 해도 적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이날 오전 15.17m까지 치솟아 1993년 이래 22년 만에 최고 수위로 올라갔습니다. 미주리강 인근의 유니언시도 불어난 물이 도시를 덮쳐 가옥이 침수되는 바람에 수중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993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의 범람으로 길이 1199km, 폭 700km의 광대한 지역에 엄청난 재앙을 안긴 대홍수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대홍수로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2년 만에 대홍수로 미주리와 일리노이주에서 최소 18명이 차량 사고와 감전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7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미주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홍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생긴 살인적인 겨울 토네이도로 미 중남부와 중서부에서 이날 현재 48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주리주에서만 익사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새해맞이 축제를 노린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치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국가 IS 등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물론 실제 이에 따른 음모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서입니다.
29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시는 다양한 신년 축제가 열리는 오늘 31일 모두 6천 명의 경찰을 배치해 타임스퀘어 순찰에 나섭니다. 이날 타임스퀘어에서는 신년 맞이 거대 수정공 낙하 행사가 예정대로 열리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은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보안 검색을 거치게 됩니다. 등에 매는 배낭과 큰 가방은 소지할 수 없고 다른 가방들도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폭발물 탐지견과 방사능 탐지기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됩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33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파리 테러와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어수선한 유럽 대륙에서는 구체적인 테러 음모와 경고가 잇따라 더욱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30일 터키에서는 새해맞이 축제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IS 대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앞서 29일 벨기에 사법당국도 연말 연휴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경찰은 최근 자국 여성들이 애용하는 수레 자전거를 이용해 폭발물 테러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29일 그동안 소장 대행으로 일해온 김봄신의 소장 대행을 정식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봄신의 이사를 임시 소장으로 임명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김봄신의 이사는 뉴욕 중앙일보 기자를 거쳤고 13년 전 24시간 한라인 봉사자로 상담소와 인연을 맺은 뒤 2010년부터 이사로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는 뉴욕 시민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9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시민증이란 드블라지오 시장이 올해 초부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뉴욕 자체의 새로운 신분증을 말합니다. 합법적이든 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뉴욕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어내면 뉴욕시 당국이 누구에게나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뉴욕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적지 않은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이들 이민자들의 경우 그간 합법적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은행 계좌 개설과 공립학교 취학, 공공도서관 이용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시민증 취득을 통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계좌 개설과 취학, 도서관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게 드블라지오 시장의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민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사람은 줄잡아 7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민증 발급을 늘리고자 시민증을 받게 되면 뉴욕 내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입장과 공연장 무료 또는 할인과 의료 할인 혜택 등 파격적인 부가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은행들의 비협조가 뉴욕시 민증 제도의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물론 연방 정부까지도 뉴욕시 민증을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 이 시민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금융사기 위험 때문이라는 게 이들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